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한 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소리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의 이웃사촌 여러분, 또한 고국에 계신 대한민국 동포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마지막 저물어가려 합니다. 2025년의 마지막 해가 바로 지려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해가 저물어서 이제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셀의 올드 랭 사인을 함께 들으시면서 아쉬운 해를 우리 함께 보내야 되겠습니다.
네, 시셀의 올드랭 사인을 들어봤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이 올드랭 사인의 노래는 우리 가슴을 촉촉히 적시어 준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뉴스를 본격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소리는 혼탁해지고 있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어떠한 권력보다도 앞서 있는 강력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한 소리로 사실과 진실만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도적인 입장에서 좌우를 떠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2025년은 해마다 항상 격동기를 겪습니다마는 2025년은 특히 격동의 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2025년 지난 1월 20일은 도널드 미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글로벌 질서가 격동한 한 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2 번째로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제2기 행정부는 거래 우선적 외교를 노고라 했습니다. 그리고 전방위적 고율 관세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세계 경제 안보 지형을 뒤흔들었습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과 우방과의 그런 관계보다도 거래를 우선시하는 외교를 노고라 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의 우선주의를 강화했습니다. 더 강력한 보호주의 통상 정책으로 세계 경제 질서 변경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협력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원조를 줄이는 등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발을 뺐습니다. 그것은 신고립주의 정책으로서 미국의 이익에 따른 관계 급변 가능성 때문에 동유럽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지정학적 불안이 커졌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불안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한편 2025년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아주 격화된 한 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트럼프와 시진핑은 지난 한국에서 경주에서 회담을 또 가졌습니다. 말하자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트럼프 제2기 행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함께 구조적으로 심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의 중국의 견제책은 기술과 통상, 지정학 등의 전방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공세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맞불을 놓았지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중국의 국가주석은 마침내 지난 10월 30일 한국 부산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무역협정에 합의를 했으며 파국은 일단 피했지요. 하지만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2025년은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에 고조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지난 6월
달에 10일 동안의 치열한 무력 충돌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중동 정세를 뒤흔들었죠. 이것은 결국에 가자 전쟁이 발발 2년 만에 마침내 휴전에 돌입하는 촉맥제 역할은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기습적인 이란 공격으로 미국이 측면 공격하면서 이란의 깊숙한 지하 200m 이상의 지하 속에다가 맹렬히 폭격을 가해서 이란의 핵을 거의 다 쳐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란은 2025년에 가장 패배자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직도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은 휴전을 할 것 같으면서도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말이죠. 그러나 양측이 너무 팽개하게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휴전이 쉽사리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평화 협상이 아직까지도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올해도 장기 소모전으로 계속해서 이어진 가운데 서방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선을 다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휴전을 하는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지만 그 대신에 미국은 50년 동안 러시아로부터 공격받을 것을 우려해서 미국이 도와줘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러시아로부터 50년 동안은 공격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측면적으로 도와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2025년 가장 센세이션한 사건이 있었죠.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대가 우리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어왔습니다. AI 급 팽창이라는 겁니다. 특히 2025년 올해는 인공지능 AI가 실험적인 기술에서 산업과 개인적인 생활에 급속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AI는 인류의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건 미국의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 대통령 후보로까지도 나오려 했었습니다만은 아마 뉴스를 통해서 몇 년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이 무소속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인공지능이 AI가 인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다. 신규 인공지능 신규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그러나 이 신규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AI 인공지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기술로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AI를
인공지능에 대해서 너무 접근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AI 인공지능이 대두됨으로 해서 우리 인류에 있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대신해서 이 말하면 로봇 같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AI가 일을 하게 되고, 그럼 사람의 일손을 대신해서 AI가 대체하니까 실업자가 늘 거 아니에요. 또 사람들은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놓게 되니까 어떻게 돈을 벌면서 어떻게 메이크 머니 하면서 가족을 부양을 하게 되고, 예? 또 의료 서비스는 무슨 돈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집세는 또 어떻게 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피부를 느끼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쇼핑을 가게 되면은 미국의 자이언트, 세이프웨이, 월마트, 그리고 우리 한인들이 자주 가는 H마트라든가, H마트는 한인 이런 스토어는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일일이 일하고 있습니다만, 세이프, 자이언트, 월마트 같은 데는 말이죠, 거기다가 컴퓨터노 이런 것으로 판매되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컴퓨터 앞에 가서 계산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계산합니다만은 간편하고 좋죠. 그 대신에 사람들의 일손이 딸리는 것을 이 AI가 대신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직업을 구하기가 힘들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가족을 부양할 것이며 병원은 어떻게 갈 것이며 렌트비라든가 모기지는 어떻게 뭡니까? 말하자면은 이 부자들이, 돈 많은 기업가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로봇이나 AI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사람들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돈 많은 사람들, 기업가들에게만 좋은 일 시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샌더스 의원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자들이 AI 기술을 막 밀어붙이고 있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인공지능인 AI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노동자들을 걱정하겠느냐 이거예요. 예? 그들은 더 부유해지고, 왜냐? 인건비를 아끼니까. 인건비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 돈 많은 사람들은 AI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박차를 간다는 겁니다. 샌더스 의원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그 과정을 늦춰야 한다 말하면은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더 이상 노력하지 말아라. 여기서 잠시 중단한 후에 나중에 해도 늦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 갑자기 AI 기능을 너무 아주 박차를 가해서 이게 더 발전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놓게 되니까, 일자리 잃게 되니까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새로운 AI 데이터 센터 설립하는 것을 중단해라. 이 센터를 설립하게 되면은 AI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더 발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무분별한 AI 기술 확산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겁니다만은 공화당 내에서도 똑같은 의견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말하자면은 디센티스 주지사라는 사람은 AI 관련한 그 인터뷰에서 우리는 AI가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는 발상을 온몸으로 거부해야 한다. 왜냐? 잘못하면 AI 인공지능이 더 발전하게 되면은 인류의 재앙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AI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아라. 우리 인간은 아무리 AI 로봇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인간보다는 우월하지 못하다. 오히려 인간에게 해악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더 이상 연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올 2026년 중간선거가 있죠.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에서 2대남, 말하면 20대 남성 유권자들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0대 남성 유권자들을 겨냥해서 이 표심 잡기에 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MBC 방송이 어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이대남의 지지율이 이대남은 20대 남성들 유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대남 핵심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화당이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현재는 좀 휴전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인 관세도 포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무역 전쟁 휴전을 이어가면서도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를 했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무역 대표부는 지난 23일 반도체 산업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의 정책 관행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미국의 USTR은 중국산 반도체를 상대로 해서 관세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서도 추가로 부과할 관세율을 0%로 설정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 10월 30일 부산에서 만나서 미국의 관세 인하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를 골자로 하는 무역 합의를 하면서 이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을 잠정 봉합을 했죠. 그러면서 상업 방문 등을 통해서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대한민국의 구국 소식입니다. 마침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민중기 특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죠.
그런 가운데 민중기 특검이 120억이란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양평에서 어떤 공무원을 너무 강압 수사를 하다가 자살을 하는 등 엄청난 파란을 일으켰으며, 또한 통일교를 자체 조사하다가 권선동 의원만 감옥에 집어넣었으며, 오히려 이쪽 민주당 쪽에 의원들이 거기에 관련이 됐습니다마는 여당 쪽에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아서 아마 민중기 특검은 나중에 이것이 커다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가지 민중기 특검이 성취한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서 성과를 거뒀죠. 말하면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장막 뒤에서 국정에 개입을 했고, 역사책에서나 우리가 볼 법한 이런 현대판 내각 내직을 일삼았죠.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처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해왔던 민중기 특검 수사팀이 지난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놓은 결론입니다. 말하면은 김건희 여사의 국정 사유와 실체가 특검 수사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번 특검 수사에서 김건희 여사는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통일교로부터는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펠 목걸이, 수없이 또 금으로 된 거북이, 수없이 많이 선물을 받았어요. 말하면은 김건희가 받은 그 뇌물성 이런 선물들은 거의 4억 정도, 정확하게 3억 7,725만 원에 달하는 선물을 받았어요. 대통령의 버금가는 지위를 이용해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고 뇌물성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와의 유착은 선거 공정성마저 훼손했습니다. 통일교한테도 선물을 많이 받았죠. 네. 그리고 통일교가 종교일치 이념 실현을 위해서 김 여사에게 금품을 동원한 청탁을 했으며, 통일교는 그 보답으로 대통령 선거와 당대표 선거에 개입을 했어요. 특검은 또한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공동체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마는 이처럼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한테는 큰 다행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뇌물죄로 적용받게 되면은 최소도 10년 이상 무기징역을 받게 돼요. 그런데 김 여사에게 형량이 무거운 뇌물죄가 아닌 특정 범죄 가중 처벌, 알선 수재 이런 형이만 적용이 돼서 기껏해 한 몇 년 정도 살면 되겠죠. 그러나 앞으로 이 민중기 이 특검은 지난 29일자로 모든 것을 마쳤기 때문에 경찰에 넘겼어요. 그러면 이제 경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또 할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히든 카드를 썼지요. 말하자면은
자신의 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그 수많은 국회의원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자신의 측근 중에서도 얼마든지 국무위원급인 장관을 지명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장인 국민의힘의 소속인 이해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금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후폭풍입니다. 이런 후폭풍이 좀처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던 그가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걸맞은 인사인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이해훈 후보자가 예선을 둘러싸고서 이 대통령과 갈등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해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한 것을 두고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서 신중론에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만 여전히 여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인사 불만을 갖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돼서 새로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국민의힘 소속 이해훈 전 의원이 지명된 것은 여러모로 대단히 그 이외죠. 그러나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를 등용한다는 것은 적재적소의 인사에 이상적인 그 인사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서로 칼라가 다르고 자신의 정책이 너무나도 판이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해훈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갈등이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중간에 아마도 토사구팽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이해훈 전 국민의힘의 소속 전 의원은 이 장관이 되기 앞서서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보좌하는 보좌관에게 갑질 논란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상태에서 낙마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지배적인 견해예요. 자, 2025년 10월 31일 마지막 입세가 바로 지려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아쉽지만은 가려 한다는 이 세월 붙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보내야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희망찬 새해 말띠해를 맞아서 더 좋은 2025년에 해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2026년을 맞이해서 꼭 이루도록 합시다. 2025년 10월 31일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워싱턴 소리 이만 문을 닫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그널 음악이 갑자기 나오지 않네요. 볼륨을 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가끔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You might think I'm crazy.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